안녕하세요. 상크지어스입니다. 경찰 수험생분께서 카톡으로 수험 상담을 요청하셔가지고 제가 동영상 답변을 드려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보고 연락드립니다. 경찰 준비생인데 혹시 상담 가능한가요? 제가 어제 444수법을 보면서 심화를 듣고 바로 기출 풀라고 하셔서 제가 그 전에 기본서를 3회독 정도 하고 오늘 기출을 풀었는데 풀이랑 다 보고 모르는 거 체크하면서 하니까 1시간에 많이 봤자 20문제밖에 못 보더라고요. 문제는 첫 문제가 놓는데 문제가 풀리긴 풀리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이걸 그냥 1회독을 문제랑 해설만 보고 넘어가야 될지 아니면 지금처럼 해야 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444 학습법에서 이제 조언을 드렸던 거는 초시생 분들은 보통 이제 경찰분들은 이제 기본 심화 그다음 기출이지만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기본 다음에 이제 보통 기출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시생들은 어느 정도 공부를 했던 게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풀 수가 있지만 물론 지금 기본서를 무려 3번을 봤기 때문에 풀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5과목을 처음 공부하는 기초 수험생분들은 기출을 못 푸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기출을 못 푸시는 수험생들이라면 인강을 듣고 강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필기하고 완강하면서 기출의 범위를 먼저 체크를 하거나 아니면 기출 교재 중에서 해설이 상당히 잘 나온 교재가 있습니다. 그런 교재들은 인강을 보지 말고 그럼 더 빨리 볼 수 있겠죠. 문제와 해설을 빠르게 읽고 결국 기출의 범위를 보는 게 기출 1회독의 목적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수험생분 같은 경우는 풀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20문제밖에 못 본다. 그럼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그냥 그대로 쭉 푸는 겁니다. 어차피 기출은 여러 회독 하면서 아는 거는 삭제하고 모르는 거 위주로 줄여나가면서 공부하기 때문에 추후에는 더 빨리 볼 수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기출을 처음 보는데 2달이 걸려도 삭제 작업을 하면은 다음 회독에서는 뭐 한 달, 그 다음에서는 뭐 15일, 그리고 나중에는 하루에도 한 번씩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루에 한 과목씩. 두 번째는 홀수, 짝수 나눠서 보는 거예요. 처음 1회독은 홀수, 그리고 2회독은 짝수. 근데 만약에 문제가 너무 많은 게 부담이 된다. 그럼 세 번째는 지금 풀 수 있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겠지만 문제를 풀지 말고 적으신 것처럼 빠르게 문제를 해설 보면서 포인트 위주로 체크하는 겁니다. 기초 수험생분들 풀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방법을 추천했지만 풀 수 있는 분들은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볼 때 너무 세세하게 보면서 이해하고 암기하려고 하면 오래 걸릴 거고요. 대신에 앞으로 기출을 여러 번 돌린다고 계획한다면 여러 번 볼 생각해서 조금 빠르게 보면서 모르는 거 위주로 체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제가 영어를 독해는 어느 정도 하는데 문법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라 그냥 감으로만 풀고 있어서 자, 요즘 표시 좀 해볼게요. 독해를 어느 정도 하는데 근데 이 부분도 강사로서는 독해가 어렵게 나오면은 틀리기 쉽습니다. 문법을 하나도 모른다. 그러면 아마 독해 안에서도 어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문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독해 어려운 문장이 나오면 문장 구조 분석을 잘 못 보시거나 아마 해석을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감으로 푸는데 이게 바로 감독해죠. 영어 점수가 60점대가 나오는데 보통 이제 감독해를 하면은 영어 점수는 60에서 잘해야 이제 70점대. 근데 영어를 체계적으로 공부하면은 이제 80에서 85 이상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70점대에서 80점대로 오르기 위한
과정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라도 문법 기본부터 보는 게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경찰 수험생분들이 좀 아쉬운 건 뭐냐면, 경찰 영어 강사분들 중에서 기초 문법 없이 그냥 바로 문법 이론서 수업으로 들어가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문제는 제가 동영상에서도 여러 번 강조를 했었는데, 기초 문법은 쉬워서 기초 문법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수험생분들이 한 점수가 나중에 영어가 70점대로 오른다고 할게요. 그럼 문장 구조 분석하는데 공통적으로 어려워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첫 번째, 동사 형식을 제대로 암기가 안 돼 있어서 문장을 볼 때 구에서 절 단위로 잘 못 보십니다. 두 번째, 수동태 연습이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독해서는 언제까지 능동태만 쓰진 않잖아요. 문장 안에서 수동태 많이 쓰죠. 그러면 그 수동태가 각각 능동태 몇 형식인지 잘 못 본다는 거죠. 이런 거 왜 보냐? 문장 안에는 어법도 있어가지고 이런 어법을 아셔야지 나중에 문장 구조 분석을 빠르게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독해 싸움은 결국 빠르게 읽으면서 내용 파악을 할 수 있냐 못하느냐 그런 싸움인데, 이런 연습이 제대로 잘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동태 나오면은 뭐 3형식의 수동태인지, 3형식 때 대절을 취하는 동사의 수동태인지, 아니면 4형식의 수동태인지 5형식의 수동태인지, 이런 연습이 잘 안 돼 있고요. 물론 이런 거는 또 구문 독해에서도 나중에 연습할 수 있겠죠. 투부정사 독해에서 많이 사용된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는 독해 문장 구조 분석할 때 수험생분들이 공통적으로 안 되는 문법 부분입니다. 통서 나오면은 명사절 용법으로 사용되는지, 형사절 용법으로 사용되는지, 부사절 용법으로 사용되는지, 또 부사절 용법이라면 뜻이 뭐가 있는지, 목적, 이유, 근거, 결과, 조건, 정도, 이런 걸 잘 못 보세요. 왜냐면 강사분들도 문법 수업을 할 때 너무 문법 출제 포인트 위주로만 설명을 하니까 문법에는 사실 독해를 잘 읽기 위한 문법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게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독해를 할 때 문장을 잘 못 읽어요. 특히 빨리 읽어야 할 때. 또 관계대명사, 경찰 수험생들은 관계대명사 많이 약한데요. 뭐 주격, 소유격, 목적격 구별이 잘 안 되거나, 또 주격 보호도 잘 못 보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주격 보호 역할하는 관계대명사. 그리고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면 막 후주랑 오브 위치 차이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만약에 독해서 오브 위치에 사용됐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게 소유격 관계대명사인지 또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인지 구별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대명사 생략, 그리고 관계대명사 안에 주어 동사가 삽입되는 경우, 또 관계대명사뿐만 아니라 관계 형용사, 관계 부사, 복합 관계 대명사, 복합 관계 형용사, 복합 관계 부사 등등등 잘 못 보십니다. 그리고 도치가 일어난다면 언제 도치가 일어나는지, 여러 가지 특수 구문들, 그리고 가주어 진주어에 누가 있고, 또 가주어 진주어 배우면 나중에 이리스 때 강조요법과 구별 등등등, 이런 요소들을 잘 못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장 구조를 잘 못 보시는 수험생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다 지금 기초 문법이에요. 수험생분들이 보통 기초 문법을 공부를 안 하고 바로 이론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기초 문법은 막 명사, 형용사, 부사 이런 품사 때문에 쉽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돼야지 문장을 빠르게 읽을 수 있고, 그래야지 안정적으로 80점대 이상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법뿐만 아니라 경찰 영어는 남경분들은 4개월, 여경분들은 한 5개월 정도 좀 여유있게 잡고 꼭 해야 하는 과정 위주로 차근차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중에 있는 경찰 영어 강사분들의 커리가 거의 6개월마다 이제 한 번씩 시험이 있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근데 우리 수험생분들도 다른 과목 하느라 영어도 정신없이 이제
강사분들 강의에 따른다는 거죠. 그러면 잘하는 수험생들은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부족한 부분 위주로 보완해서 공부하시면 되니까요. 근데 일반적인 이제 영어를 잘 못하시는 수험생들은 뭐가 문제냐면 강의에 의존하는 게 더 커지게 되고 다음 과정 따라가기 바쁜 것 같아요. 영어라는 거는 각 과정마다 교재를 막 많이 풀 필요는 없어요. 필요한 교재 하나씩만 제대로 풀어보고 틀려보고 그걸 고쳐보고 정리도 해보고 이해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면서 약점 체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경찰 수험생들은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다음 과정 넘어가기 바쁘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공부한 거는 많은데 적용을 못하고 조금이라도 자신의 약점이 시험장에 나오면은 그것 때문에 점수가 떨어지고요. 그래서 영어가 어렵고 그래서 영어가 가장 중요한 과목이죠. 지금 현재. 그래서 저는 영어는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중 경찰 영어 강사분들의 커리가 빠진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좋은 기재들을 보완하라고 이제 추천하는 거고요. 자, 제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제가 어디서 본 건데 한 과목 문제 풀 때 파트별로 나눠진 대로 한 문제 다 풀고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똑같이 반복하라고 하는 걸 봤는데 그렇게 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진도별로 차근차근 문제 다 풀면서 하는 게 좋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영어냐 타과목이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타과목 같은 경우는 암기 파트가 많기 때문에 저는 후자 그냥 쭉 풀고 그 다음에 다시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막 보고 그러면은 진들 못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한번 이거 영어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적용해 볼게요. 한 과목 문제 풀 때 파트별로 나눠진 대로 한 문제를 다 풀고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아니면 진도별로 천천히 문제를 다 풀면 이거는 그냥 후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뭔가 문제를 다 풀고 넘어온다는 거는 실력이 되었을 때 영어로 치자면 기반이 잡히고 나중에 영어 연도별 20문제 시행착오의 모의고사를 기출을 풀거나 모의고사 20문제 풀 때는 그때는 뭐 시간 배분하고 다 풀고 넘어도 되는데 그 전에 기반을 잡는 각 유형별 단계에서는 그냥 한 문제 풀고 답 보고 한 문제 풀고 답 보고 이렇게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우리 수험생분들은 다들 이제 경찰이 절실하게 되고 싶고 수험생분들이 시행착오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너무 잘하려고 해서 너무 완벽하게 공부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영어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접근을 하다가는 좌절감도 많이 클 겁니다. 차라리 좀 틀리더라도 일단은 진도 좀 나가면서 틀린 거를 계속 보완하면서 제가 볼 때는 개념을 잡을 수 있고 또 문제점을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잘하려는 학생들은 어떤 문법, 만약에 이론서에 있는 문제들을 푼다고 했을 때, 단원별 문제들을 푼다고 했을 때, 해당 파트의 이론을 제대로 이해, 암기하고 문제를 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영어 강사로서는 그거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 게, 우선 우리가 지금 영어만 공부하는 건 아니고, 다른 네 과목도 공부해야 되고요. 두 번째, 문법 이론량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진도 못 나갑니다. 근데 이건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실전은 아니고 어차피 아직 기반을 잡는 단계라면 그냥 이론은 이해 위주로만 가볍게 보세요. 그리고 바로 문제로 그냥 들어가세요. 그리고 틀리세요. 틀리는 거에 대해서 쿨해지고 틀리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좀 덜 받으면 편한데요. 대신에 틀린 거를 고쳐나가는 거죠. 그럼 계속 그런 식으로 모아진 문제들을 풀다 보면 해당 파트의 이론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즉 뭔가를 이해하고 알고서 풀려고 하는 건 나쁘지는 않으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우리가 다양한 과목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특정 과목이 밀릴 수가 있고 그 과목이 진도가 안 나와서 그 과목 때문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5과목을 다 살려야 하는 시험이라서 저는 영어 강사이지만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기반까지는 꾸준하게 좀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법 이론을 이해 정도만 하고 암기까지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관련된 다음도 문제를 푸세요. 물론 많이 틀리겠죠.
틀린 건 당연해요. 대신에 그 틀리는 걸 고쳐나가면서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제가 수능 단어는 완벽히는 아니고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수능 단어를 봐야 할지, 경찰 단어를 봐야 할지, 아니면 독해 문제 풀고 모르는 단어를 외워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어요. 이거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수능 단어는요, 왜 중요하냐면 일반 집에서 쓰이니까요. 읽을 수 있어야죠. 그리고 공무원 어휘, 경찰 어휘가 아니라 공무원 어휘라고 할게요. 뭐 경찰 어휘가 따로 있는 건 아니죠. 그냥 공무원 어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공무원 어휘는 어휘, 생활영어, 국어, 이제 그런 걸 맞추기 위한 어휘죠. 그래서 먼저 우선순위 수능 단어예요. 저는 수능 단어는 3회도까지 추천드립니다. 만약 지금 3회도 정도 보셨다 그러면은 바로 그냥 공무원 어휘 들어가세요. 아, 왜 그러냐면 어차피 수능 단어는 3회도 정도 보고 나서 평상시에 모든 지문들에서 다 수능 어휘가 계속 나와요. 따라서 평상시 모르는 단어들 또는 독해 풀면서 모르는 독해용 어휘들 정리하면 그게 다 수능 어휘예요. 그거 따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죠. 독해 문제 풀고 모르는 단어 정리하는 거. 그래서 3회도 이후부터는 이렇게 하면 되고, 아니면 좀 더 보고 싶다. 뭐 자투리 시간에 따로 봐도 되겠죠. 대신에 공무원 어휘를 바로 들어가세요. 근데 만약 아직 3회도 안 됐다. 그럼 저는 시험을 일단 2월 말로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10월에서 11월은 뭐 수능 어휘 계속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12, 1, 2 여기서 공무원 어휘를 외우는 거죠. 공무원 어휘도 제가 요령 알려드리겠지만 그냥 두꺼운 서술식 교재, 어원도 없고 동의어도 안 모아져 있고 반복도 안 되는 그런 서술식 교재들을 보면은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영어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 부분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인강을 추천드려요. 이건 무료인강. 인강 안에서 동의어 위주로 모아주고 반복해주고 그리고 어원까지 설명해 주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 대비 효율적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계속 한번 볼게요. 기출 4회독 하는 시간을 얼마 정도로 잡으면 될지도 궁금합니다. 자, 기출 4회독이라는 건 사실은 공무원 수험생들에게 좀 해당하는 경우였어요. 왜냐면 공무원 수험생들이 1년을 주기로 잡잖아요. 근데 경찰 수험생들은 거의 6개월에 한 번씩 시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기출을 4회독까지 하는데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꼭 4회독이라는 거는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죠. 어떤 과목은 강의가 길거나 또 어떤 과목은 강의가 짧거나 하면은 해독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할게요. 일단은 시험장 가기 전까지, 예를 들어서 2월 말이 뭐 시험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보통 경찰 학생들이 1, 2월 달은 문제풀이를 풀죠. 그러면 12월 말까지는 원칙상으로는 이때까지 기출을 많이 돌리면 좋습니다. 근데 이때 나눠지게 되는 것 같아요. 12월 말이 딱 지나고 나서 1월이 됐는데 첫 번째 A라는 과목은 만약에 기출을 제대로 못 잡았어요. 그러면 이때 전략은 일단 당분간 기출 위주로 잡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적어도 기출범에서 나오면 이런 분들은 맞출 수는 있기 때문에. 자, B라는 과목 볼까요? 이때 기출을 만약 잡았다고 할게요. 그러면 문제풀이 모의고사에 들어가면 되겠죠. 문제풀이 모의고사 들어갈 때도 두 분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 문제풀이가 많이 안 되신 수험생들, 대다수가 다 여기에 속하고요. 두 번째, 가끔씩 문제풀이를 많이 하신 분도 계십니다. 재시생분들 중에서 작년에 기출을 제대로 안 하고 문제풀이를 좀 많이 했던 학생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런 학생들은 이제 올해 기출도 많이 풀었고 문제풀이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를 많이 푸는 거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충분히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대신에 워낙 푼 양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정리나 복습이나 이렇게 한번 시간 가져가지고 앞에서 혹시 놓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이렇게 정리 복습하는 것도 괜찮고요. 하지만 대다수는 다 문제풀이를 안 풀어본 학생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제 문제풀이 집중해가지고 확장시켜야 합니다.
기출을 벗어난 지역적인 부분까지도 이분들은 이제 꼼꼼하게 보는 거죠.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요. 자, 세 번째, C라는 이제 과목은 이런 경우도 있죠. 기출이 좀 덜 풀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기출을 일단 마저 푸시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제가 좀 경찰 학원들은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상하게 문제풀이 할 때 해설을 제공을 안 하잖아요. 그럼 수험생들이 다들 인강을 들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불안한 수험생의 심리를 마케팅으로 이용해서 좀 너무 수험생들 배려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공모에서는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출을 먼저 좀 마저 잡고요. 그 다음 문제풀이 들어가는데 근데 뭐 해설을 안 줘가지고 앞에 기출 잡느라고 문제풀이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냐. 그러면 일단은 남는 시간 내에서 문제풀이를 하시고요. 앞에서 못했던 부분 같은 경우는 시중에 그냥 사설 모의고사 같은 거 있잖아요. 봉투 모의고사나 해설 잘 나와 있는 교재들. 그런 거 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풀이를 할 시간이 좀 부족하다. 그럼 영어 빼놓고 다른 과목은 좀 암기 파트가 많다고 하면은 못 푼 것에 대해서는 그냥 닥쳤고 읽으세요. 어차피 객관식 시험이고 기출을 잡았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기출을 벗어난 지역적인 부분을 체크하는 이제 용도도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 위주로 그냥 체크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기출을 잡고서 문제풀이를 집중하는 거겠죠. 아니면은 만약에 해설이 없는 그냥 시중에 있는 문제풀이 과정을 들어야 된다. 그럼 문제풀이 과정 들으면서 틈틈이 또는 주말이라도 기출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가장 위험한 거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기출을 제대로 못 잡고 어설프게 문제풀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수험생들 많죠. 왜? 경찰 과정이 학원 커리가 기출 풀고 나서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니까 학생들이 기출 좀 제대로 잡아야 되는데, 왜냐면 기출이 지금 워낙 양이 많잖아요. 이거 한번 생각해보죠. 실제로 기출에서 벗어난 문제가 몇 문제 나올까요?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기출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많은 학생들은 기출을 못 잡은 상태에서 그래도 문제풀이에서 어떻게 잡아주겠지 하고 문제풀이 넘어갑니다. 그럼 문제 뭐냐? 첫 번째, 기출범위에서 나와도 틀릴 수 있어요. 이거는. 두 번째, 문제풀이가 그나마 단원별이면 괜찮아요. 그럼 적어도 문제풀이 풀면서 단원별로 정리는 될 테니까요. 근데 그것도 어디까지나 좋은 문제에 한해서 말이죠. 좋은 문제풀이에 한해서만. 근데 랜덤 풀면 뭐가 문제냐면 기출을 못 잡았다는 거는 단원별 정리가 아직 안 되고 암기가 안 된 건데 랜덤을 풀어보니까 섞입니다. 대다수 초시생들이 다 여기에 속해요. 학원콜이 그냥 따르니까. 그래서 최대한 가장 좋은 거는 12월 말까지 기출을 충분히 잡는 거예요. 못 잡으면은 1, 2월달에도 기출 같이 보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게 있습니다. 기출 회독을 하고 나서 난 뒤에 시험 치기 전까지 기출을 계속 회독해야 되나요? 기출을 만약에 충분히 못 잡으셨다면 저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기출에서도 충분히 많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요. 아니면 문제풀이 계속해야 되나요? 둘 다 하면 좋겠죠. 그리고 기본서나 요약서를 봐야 되나요? 공무원 수험생분들은 과정이 1년이기 때문에 저는 보라고 해요. 근데 경찰 수험생분들 6개월에 한 번씩 시험이 있기 때문에 기본서는 일단 초시생들 당연히 봐야죠. 근데 요약서 같은 경우는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출을 충분히 최대한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를 풀되, 재시생들은 볼 수 있겠죠. 재시생들 떨어지고 나서 다시 준비할 때 기본서를 볼지 아니면 압축이나 요약서를 볼지, 재시생들은 요약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또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고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